전세는 주거비를 줄일 수 있어 무주택자들에겐 주거 사다리로도 불렸는데요.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문턱을 높이며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조이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전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경제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지금 시장에서 전세대출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나요? 네, 실제로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627 대책을 보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갭 투자자, 그러니까 일단 계약금만 내놓고 잔금 대부분은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치르려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자신이 들어가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도 갭 투자로 판단해서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도 세입자들에게 이 비율에 맞춰서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97 공급 대책 때는 수도권 1주택자의 보증기간별로 2억에서 3억 원대로 달랐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어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전세 대출 규제 문턱을 높인 이유 뭘까요? 사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요. 금융시장이 미성숙하던 시기에는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집주인은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서로에게 좋은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에는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리고 갭 투자자까지 몰리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 갑작스런 집값 하락기에는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세 제도의 독특한 구조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겠죠. 전세 제도를 이용한 갭 투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데요. 그런 만큼 정부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시켜 이런 투자 행태를 근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갭 투자를 해서 여러 채를 구입하는 자금의 근원이 이 전세 대출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 대출도 억제하고. 그 해석이 맞다면 전세를 없애고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재편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민주당 내 특별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2023년 펴낸 재집권 전략인데요. 전세 보증금이 갭 투기의 지렛대로 활용될 경우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세 비중을 줄이고 월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세 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직접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상당수의 제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월세화가 빨라지면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소득이 낮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월세를 사는데요. 지난 7월 기준 서울 원룸 월세만 보더라도 약 73만 원으로 2년 새 20% 넘게 뛰었습니다. 여기다 대출 규제로 월세를 찾는 세입자가 많아지면 월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전환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법도 고민해야겠네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